지금 대한민국 산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죠. 우리나라 경제를 대표하는 두 기업, 삼성전자와 현대차에서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성과를 만들어낸 직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죠. 말 그대로 성장을 위한 재투자냐, 아니면 기여에 대한 보상이냐, 이 두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건데요.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 전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그야말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갈등이 왜 이렇게 깊어지고 있는지 그 핵심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노조의 요구는요, 단순히 성과급을 더 주세요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예 회사 전체 이익의 일정 비율을 떼어서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자고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그렇다면 노조가 요구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여기 표를 보시면 두 회사 노조의 요구안이 조금 다른 걸 알 수 있죠.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의 15%, 현대차는 순이익의 30%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영업이익은 회사가 주력 사업으로 얼마나 벌었냐를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거고요. 순이익은 거기에서 세금이나 다른 비용까지 다 뺀 진짜 최종적으로 남는 돈을 말합니다. 당연히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직원들이 받게 될 돈의 액수가 크게 달라지겠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성과급뿐만이 아니에요. 기본급도 구체적인 액수를 딱 정해서 올려달라고 하고, 심지어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문제까지, 그러니까 급여 체계부터 고용 문제까지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노조가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나름의 명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만큼 기여했으니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회사가 좋은 실적을 낸 건 결국 직원들이 땀 흘려 일한 덕분 아니냐. 그러니 그 결실을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 요구의 핵심은 한마디로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회사 사정에 따라 고무줄처럼 바뀌는 그런 방식 말고 아예 공식처럼 딱 정해진 비율로, 즉 정률제로 바꾸자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없애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자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회사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경영진은 왜 이렇게 난색을 표하는 걸까요? 회사 측의 가장 큰 우려는 바로 미래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익을 나누는 데 집중하다 보면 정작 회사의 생존이 걸린 미래를 위한 투자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그럼 그 미래 투자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AI 반도체나 차세대 전기차 같은 분야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노조 요구대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성과급으로 주고 나면 투자할 돈이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계에서는 이런 경고도 나옵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비율을 정해놓는 방식은 나중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오히려 회사의 발목을 잡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 노조가 이렇게 비슷한 요구를 들고 나온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쟁사인 SK하이닉스의 사례, 이른바 SK 모델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가 노사 합의를 통해서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기로 한 거죠. 심지어 상한선도 없앴습니다. 이게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이 합의가 나오자 다른 대기업 노조들도 우리도 저렇게 투명한 기준을 요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노조의 이번 요구에 말하자면 불을 지핀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삼성전자나 현대차 두 회사 안에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이른바 노노 갈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정규직 직원들은
엄청난 성과급을 받게 되는데 그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협력업체 직원들과의 임금 격차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사회 전체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부작용을 경고하는데요. 대기업의 인건비가 올라가면 결국 그 부담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협력업체의 납품 단가를 낮추라고 압박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아주 오래되고 또 어려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성장을 위한 재투자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성과의 결실을 나누는 공정한 분배에 무게를 둘 것인가?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그 선택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